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청주권 후보들이 프로야구단 유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송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을 조용관 기자가 조갑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권 후보들이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을 공약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지난 10여 년간 청주 야구장 개보수에 166억 원을 쓰고도 올해 확보된 청주 경기는 고작 6경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청주시 충청북도와 협의해 2만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설하고 기업 구단이나 도민구단 또는 네이밍 구단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동물원도 제대로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민을 위한, 특히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가족을 위한 공간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을 만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용해인 후보는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 대한 죄송함도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과 집권 여당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동남사군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지한 후보 배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동남사군 광역기초위원들은 이 후보 배우자가 유튜브 강연에서 서민들의 삶을 폄훼하는 망언을 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막말의 발언, 국민 폄훼로 국민께 상처를 준 것에 사죄하고 자질 부족을 드러낸 후보자를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프로야구단 창단 공약은 총선용 유인구라고 비판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의 대결 구도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청주 상당구로 청주권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법개혁입니다. 검찰의 과잉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특활비를 줄이는 것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검찰의 힘을 좀 덜어내고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 밖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교통 인프라 혁신에 비중을 둔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는 청주 지하철 신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 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연계해 신탄진에서 용암동, 공항까지 있는 24km 구간에 지하철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충청권이 더 교류 활성화돼서 메가시티도 될 수 있고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남부권의 쇼핑과 교통체계를 개선할 상당 복합터미널 신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충북 유일의 녹색정의당 출마자인 송상우 후보는 기후정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폐쇄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를 2025년까지 100%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은 공공재생에너지의 전환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50% 전환해야 되고요. 이 밖에 민간 소각장의 단계적 이전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과 공군 사관학교 비행장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우군원 후보는 청주공항과 오송역 접근성 개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무심천 공원화, 국회의원 연임제도 관련 선거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2대 총선 충주 선거구의 법정 토론회가 어제 CJB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재대결을 벌이는 여야 후보 2명은 서로 간의 공약에 있어 실현 가능성 등 또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출마 이유와 포부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시장과 3선 국회의원의 이력, 그리고 그 과정에 5조 이상의 국비 예산 확보나 국가산업단지의 승인 등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할 것도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 이종배가 반드시 승리해서 충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충주의 제조업과 관광업 수태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힘으로 틀어막으려 합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모두 투표장에 나오셔서 두 후보 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경욱 후보는 이종배 후보의 군 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물류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 활주로 등 현실적 제약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물류공항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간이 활용할 때는 더 보상이 아마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종배 후보는 김경욱 후보의 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이 이미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돼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라고 되물었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바꿨고 이미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에 여러 가지 예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큰 천석 규모의 규모라도 상급병원의 유치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충주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응급의료체계와 출산이나 소아과 관련 기능을 아주 특화해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이 밖에 두 후보는 충주시 의원들의 후원금 납부 사례와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업자와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고발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4년 전 선거에 이어 두 후보 간 재대결이 벌어지는 충주 선거구. 지난 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김 후보의 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한 10대 의제를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과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등 10대 의제에 대해 19명의 후보 가운데 18명이 공약 채택에 응답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10대 의제 전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22대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부가 아닌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 본인의 실수로 인한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어제 보도한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 초입의 사유지 등산로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적정 매입 가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요구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청주시가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당초 토지 소유주 측의 청주시 명암동 4만 6천여 제곱미터 임야에 대한 매입 가격은 3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일정 부분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면서 땅값은 상승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땅을 개발하겠다는 토지 소유주 측의 승인 요청이 불어댄 가운데 청주시가 매입을 결정했고 적정 수준의 보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고 명암지 그리고 청주박물관 그리고 청주랜드 또 우리 약수도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그 지역 그 일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그런데 매입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토지 소유주 측은 이 땅을 매입한 이후 한 달에 2천만 원가량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땅값 상승분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에 50억 원대 초반에 사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0억, 70억 달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감정평가에서밖에 못 준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보상보다는 그냥 허가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정주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후하게 감정평가를 해도 40억 원대 중반선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토지 소유주 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면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시에 명확한 답을 달라고 정한 시한은 오는 5일로 협상이 결렬되면 토지 소유주 측은 행정심판 신청과 함께 당장 등산로를 막겠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준공연제로 운영되는 청주 시내버스가 오늘 18일 파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진교통은 임금 7.18% 인상과 심야 노동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개사의 노사 공동교섭이 결렬됐다며 이는 인건비 상승을 제한하는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의 독소 조항 때문으로 청주시장이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은 노사 임금 협상과 준공영제 협약안 개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 계약 후 생산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동반 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성장 네트워크로는 고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원부자재 구매 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최고 15억 원 한도 내에서 발주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납품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65회 충북도민체전 개최지가 음성군으로 확정됐습니다. 음성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이고 13년 만입니다. 65회 도민체전에는 26개 종목에서 11개 시군 선수와 임원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